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직접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당해서 피해 입은 분, 이분에 대해서 재판을 불리하게 꾸리라. 네네. 이렇게 지시했다는 정황이 포착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증언이었는데요. 예. 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지난 2013년 말 이 자신의 공관으로 차한성 대법관 그리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불러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판결을 뒤로 미루거나 아니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판결을 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한마디로 재판에 개입했다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도 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그 자리에서 이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만남 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했다라고 증언하기도 했고요. 예.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지금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예. 또한 검찰이 확보한 외교부 문서에 따르면 이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이 모임을 하기 전에 이 청와대에서 수차례 회의가 열렸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회의 결과 이 사건을 그러니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의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이 손해배상 청구한 네. 이 사건을 이 전범 기업들이 승소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이 국민들의 배상권을 보호해도 지금 모자를 판에 예. 지금 일본 기업들의 승리를 바라고 있었고 이 심지어 재판에도 개입을 하면서까지 일본 기업이 이기도록 네네 그런 결과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자기 나라 국민이 겪는 고통을 앞장서서 치유하고 네네. 대신 가해자를 꾸짖어야 하는데 가해자 즉 일본 기업 입장에 서서 전범 기업 입장에 서서 자기 나라 국민인 피해자를 눈물 짓게 한 네. 전범 기업을 대변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넋이 나갈 지경입니다. 이 사건을 좀 들여다보면요. 사실 일제강점기의 징용 피해자들이 지난 2000년과 2005년에 이 전범기업 두 곳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이 소송에서 1심 그리고 2심에서 모두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패소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걸 뒤집은 게 대법원이었거든요. 2012년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당시에 고법으로 다시 사건이 내려갔고 이 고법은 대법원의 뜻에 따라서 이 피해자들에게 뭐 1억 원, 뭐 8천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라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네. 이때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됐었고 이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셨었어요. 이 판결에 대해서. 예. 그런데 이것이 다시 대법원으로 가서 이 대법원이 확정만 하면 되는데 네. 그 사이에 이제 청와대가 끼어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뒤로 미루거나 아니면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판결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예. 실제로 당시 청와대 요구대로 이 사건은 아직까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미 그 파기환송심을 거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당장 판결해도 상관이 없어요. 네, 뭐 새로운 쟁점이나 증거가 추가된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다면은 당장이라도 빨리 판결해서 네네. 이 일제로부터 피해를 입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텐데 근데 박근혜 청와대가 이거를 네. 못하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재판을 미루거나 아니면 일본 기업들이 이기도록 하라라는 거였는데 사실 뭐 1억 원 배상 판결이라고 하지만 이 소송에 참여하신 분들이 10명이 채 안 되세요. 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돈을 따지면 뭐 7, 8억 정도여가지고 이게 뭐 미쓰비시나 아니면 신일본제철 이런 기업들인데 예. 이런 기업들한테 이 돈이 뭐 그렇게 뭐 심대한 타격을 줄 정도의 돈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뭐 심대한 타격을 주더라도 이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 그런데 왜 이런 재판 개입을 했는지 이게 의문인 것이죠. 예. 이 알려진 바로는 당시 청와대가 그 일본 기업이 패소를 하면 한일 관계가 악화된다라고 했다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아일보 오늘 분석을 보니까 말이죠. 네네. 1965년에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사실은 일제 강점기 때 고생한 국민들, 이 국민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이런 배상금을 다 퉁쳐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차관을 받아가지고 한일 협정을 맺었단 말이죠. 따라서 한일 협정의 업적과 의미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이 승소 판결이 나는 것에 부정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좀 많은 언론들도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기 나라 국민은 관심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얘기해서. 이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재판에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이기는 것에 대해서 네. 뭐 큰일 나겠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는데. 큰일 나겠다. 네,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취지로. 네. 예. 어쨌든 그 좀 상식적으로 좀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은 김기춘 씨가 증언한 거예요. 검찰 네. 가서. 검찰 가서 김기춘 씨가 증언한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일방적인 주장 추측이 아니라 김기춘 씨 증언이란 점에서 주목해야 합니다. 한겨레가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살길 찾는 김기춘. 네, 살길 찾는 김기춘. 이 만약에 자기가 다 덮었으면은 네. 뭐 또 형을 오래 살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박근혜 씨가 징용소송 대책을 지시했다라고 검찰 가서 풀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부인을 하려고 해도 이미 검찰에서 외교부 압수수색을 통해서 관련 문건을 다 찾아낸 상황이기 때문에 예. 본인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라고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자, 박근혜 씨 이거는 재판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수사 네. 제대로 받아야 돼요. 이거 그냥 어떻게 뭉치려고 하면은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진짜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그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에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습니다. 예. 이 홍일표 의원의 재판이 주목된 이유는 이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 홍일표 의원의 변론 전략을 직접 짜줬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예. 결국 1심에서 어제 1심이 있었는데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기는 했지만 이 재판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홍일표 의원 측이 이 대법원이 짜준 전략을 그대로 변론에 반영했다 이렇게 그래요? 네, MBC가 보도했습니다. 예. 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2016년 10월 이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문건이 홍일표 의원에 대한 문건인데요. 이 문건에는 그 향후 재판에서 홍일표 의원이 낮은 형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는지 예.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예. 이 첫 번째를 보면 이 통장에 입금된 돈 1,600만 원이 이 사무실 비용으로 쓰인 것으로 드러나면 이게 홍 의원한테 불리할 수가 있으니까. 불리하죠,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의원실 직원들이 주고받은 돈으로 보이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는 모르는 돈이다 이렇게 네, 만들어라 이 그렇습니다. 이야기죠. 예. 이 실제로 홍일표 의원 측은 재판에서 이 내용대로 방어 논리를 폈다라고 합니다. 예. 한 당원이 사무실 여직원에게 1,650만 원을 빌렸고 이 자기가 쓴 뒤에 이 사무실에 취업을 해서 이 급여 전액을 변제했다 이런 주장을 펼쳤다는 거고요. 예. 이 두 번째 방법은 그 의원실의 사무국장이 중소기업 사장과 고문 계약을 맺고 고문료를 받아서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면 홍 의원에게 형사상 책임이 없다라는 것이었는데 예. 이 내용도 그대로 재판 변론에 사용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뭐 그렇게 변론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네. 아무래도 의심의 눈초리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홍일표 의원 변호사로 양승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올라가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요. 예. 네, 어쨌든 이 법원은 그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홍일표 의원 자유한국당 소속이고 네네. 판사 출신입니다. 네, 판사 출신입니다. 자, 그런데 재판을 받아왔지요. 피고석에서. 홍 의원 아들도 판사였습니다. 예.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여성의 신체를 3차례 촬영했다가 걸려가지고 네네. 판사 그만두고 300만 원 벌금 내고 그런 상태인데 야, 참 하여간 올해 이 집안에 그 애기 많이 꼈네요. 네, 그런가요? 예, 뭐 자업자득인 면이 강합니다만은. 네네. 자, 이 하여튼 홍일표 의원에게 팁을 준 이 대법원 법원행정처 책임을 또 단단히 물어야 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홍일표 의원. 정말 참 망신스러운 일입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그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단이 만났습니다.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요. 일단 합의된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예. 이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고요. 한 11월부터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민생과 규제혁신 관련 법안을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과 평화정착,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하기로도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정작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비준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였는데 예, 예. 뭐 사실 이 완전한 비핵화를 했으면 뭐 판문점 선언을 체결을 할 이유도 좀 없는 그런 상황이죠. 비핵화를 위해서 판문점 선언을 네. 맺은 것도 있죠. 네, 예.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길목이긴 한데 예. 어쨌든 김성태 원내대표가 반대를 해서 이 판문점 선언 비준은 합의문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이 북한과 미국 사이의 대화가 전례 없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네. 이 9월에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국회도 함께 평양에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예, 예, 예. 여기에 대해서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확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석탄 문제도 나왔는데요. 예. 이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반입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를 두고 이 정쟁을 벌이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예. 밝혔는데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익을 위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예. 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사견임을 전제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정의당을 비롯해서 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이 환영 입장을 보였다고 하고요. 예, 예, 예. 더불어민주당도 뭐 비례성 강화는 뭐 당론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었습니다. 예. 김홍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 이분은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이지요. 네네. 이분이 이제 4.27 정상회담 만찬에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당시 보수 야당 인사를 부르지 않은 것에 북한이 몹시 아쉬워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어요. 네. 이제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홍준표 대표가 날선 발언을 해도 그 자리에서 껄껄 웃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 했다. 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다시 말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남한의 정권이 바뀌더라도 남북 관계는 변화가 없는 그런 시대를 만들고 싶은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이요. 위원장한테 네. 말이죠. 예.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남측의 그 보수 야당 인사들과도 격이 없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적대적 공존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서로 싸우면서 공존하는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뭐 한 단계 달라진 이 남북 관계라면은 보수 야당도 북한과 대화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제 논의할 때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양 정상회담 때 자유한국당 또 바른미래당 보수 야당 의원들도 많이 또 동참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네. 예. 권경란님, 사법부의 농단은 이 사회의 정의를 무너뜨린 가장 큰 적폐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게 나라냐? 라는 모토로 촛불 혁명이 있었는데, 네네. 예, 이제 이게 나라다라고 이제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아요. 네, 예, 뭐 예.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소식 하나만 더 짧게 들어볼까요? 네, 그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이 그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과정에서 네. 김성태 원내대표의 압박이 있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오, 그래요? 네, 지금 MBC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에 이 최기화 전 MBC 보도국장 그리고 김도인 전 MBC 편성제작본부장이 선임돼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두 사람은 김재철 전 사장부터 김장겸 전 사장까지 이어지는 동안 예. 이 각종 설화에 휩싸였던 사람입니다. 이 최기화 전 국장은 이 본인을 취재하는 기자에게 욕설을 한 바 있고, 예. 이 사내에서 자사 보도를 비평하는 민주방송 실천위원회 보고서를 찢어서 예.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정상근 기자 수고하셨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직접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당해서 피해 입은 분, 이분에 대해서 재판을 불리하게 꾸리라, 네네. 이렇게 지시했다는 정황이 포착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증언이었는데요. 예, 예. 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지난 2013년 말 이 자신의 공간으로 차한성 대법관 그리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불러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판결을 뒤로 미루거나 아니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판결을 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한마디로 재판에 개입했다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도 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그 자리에서 이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만남 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했다라고 증언하기도 했고요. 예.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지금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예. 또한 검찰이 확보한 외교부 문서에 따르면 이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이 모임을 하기 전에 이 청와대에서 수차례 회의가 열렸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회의 결과 이 사건을 그러니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의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이 손해배상 청구한 네. 이 사건을 이 전범 기업들이 승소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이 국민들의 배상권을 보호해도 지금 모자를 판에 예. 지금 일본 기업들의 승리를 바라고 있었고 이 심지어 재판에도 개입을 하면서까지 일본 기업이 이기도록 네네 그런 결과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자기 나라 국민이 겪는 고통을 앞장서서 치유하고 네네 대신 가해자를 꾸짖어야 하는데 가해자 즉 일본 기업 입장에 서서 전범 기업 입장에 서서 자기 나라 국민인 피해자를 눈물 짓게 한 네. 전범 기업을 대변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넋이 나갈 지경입니다. 이 사건을 좀 들여다보면요. 사실 일제강점기의 징용 피해자들이 지난 2000년과 2005년에 이 전범기업 96년 10월 이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문건이 홍일표 의원에 대한 문건인데요. 이 문건에는 그 향후 재판에서 홍일표 의원이 낮은 형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는지 예.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예. 이 첫 번째를 보면 이 통장에 입금된 돈 1,600만 원이 사무실 비용으로 쓰인 것으로 드러나면 이게 홍 의원한테 불리할 수가 있으니까. 불리하죠,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의원실 직원들이 주고받은 돈으로 보이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는 모르는 돈이다 이렇게 네네, 만들어라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죠. 예. 이 실제로 홍일표 의원 측은 재판에서 이 내용대로 방어 논리를 폈다라고 합니다. 예. 한 당원이 사무실 여직원에게 1,650만 원을 빌렸고 이 자기가 쓴 뒤에 이 사무실에 취업을 해서 이 급여 전액을 변제했다 이런 주장을 펼쳤다는 거고요. 예, 예. 이 두 번째 방법은 그 의원실의 사무국장이 중소기업 사장과 고문 계약을 맺고 고문료를 받아서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면 홍 의원에게 형사상 책임이 없다라는 것이었는데 예. 이 내용도 그대로 재판 변론에 사용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변론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네. 아무래도 의심의 눈초리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홍일표 의원 변호사로 양승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올라가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요. 예, 예, 네. 예. 네, 어쨌든 이 법원은 그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홍일표 의원 자유한국당 소속이고 네네. 판사 출신입니다. 네, 판사 출신입니다. 자, 그런데 재판을 받아왔지요. 피고석에서 홍 의원 아들도 판사였습니다. 예.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여성의 신체를 3차례 촬영했다가 걸려가지고 네네. 판사 그만두고 300만 원 벌금 내고 그런 상태인데 참 하여간 올해 이 집안에 애기 많이 꼈네요. 네, 그런가요? 예, 자업자득인 면이 강합니다만은. 네네. 자, 이 하여튼 홍일표 의원에게 팁을 준 이 법원행정처 책임을 또 단단히 물어야 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홍일표 의원. 정말 참 망신스러운 일입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단이 만났습니다.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요. 일단 합의된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예. 이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고요. 한 11월부터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민생과 규제혁신 관련 법안을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과 평화정착,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하기로도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정작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비준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였는데 예, 예. 사실 이 완전한 비핵화를 했으면 판문점 선언을 체결을 할 이유도 좀 없는 그런 상황이죠. 비핵화를 위해서 판문점 선언을 네. 맺은 것도 있죠. 네, 예.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길목이긴 한데 예. 어쨌든 김성태 원내대표가 반대를 해서 이 판문점 선언 비준은 합의문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이 북한과 미국 사이의 대화가 전례 없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네. 이 9월에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국회도 함께 평양에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확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석탄 문제도 나왔는데요. 예. 이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반입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를 두고 이 정쟁을 벌이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예. 밝혔는데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익을 위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예. 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사견임을 전제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정의당을 비롯해서 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이 환영 입장을 보였다고 하고요. 예. 더불어민주당도 뭐 비례성 강화는 뭐 당론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었습니다. 예. 김홍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 이분은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이지요. 네네. 이분이 이제 4.27 정상회담 만찬에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당시 보수 야당 인사를 부르지 않은 것에 북한이 몹시 아쉬워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어요. 네. 이제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홍준표 대표가 날선 발언을 해도 곳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이 소송에서 1심 그리고 2심에서 모두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패소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걸 뒤집은 게 대법원이었거든요. 예. 2012년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당시에 고법으로 다시 사건이 내려갔고 이 고법은 대법원의 뜻에 따라서 이 피해자들에게 뭐 1억 원, 뭐 8천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라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네. 이때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됐었고 이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이 판결에 대해서. 예. 그런데 이것이 다시 대법원으로 가서 이 대법원이 확정만 하면 되는데 네. 그 사이에 이제 청와대가 끼어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뒤로 미루거나 아니면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판결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예. 실제로 당시 청와대 요구대로 이 사건은 아직까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미 그 파기환송심을 네. 거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당장 판결에도 상관이 없어요. 네, 뭐 새로운 쟁점이나 증거가 추가된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다면은 당장이라도 빨리 판결해서 네네. 이 일제로부터 피해를 입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텐데, 근데 박근혜 청와대가 이거를 네. 못하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재판을 미루거나 아니면 일본 기업들이 이기도록 하라라는 거였는데 사실 뭐 1억 원 배상 판결이라고 하지만 이 소송에 참여하신 분들이 10명이 채 안 되세요. 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돈을 따지면 뭐 7, 8억 정도여가지고 이게 뭐 미쓰비시나 아니면 신일본제철 이런 기업들인데 예. 이런 기업들한테 이 돈이 뭐 그렇게 뭐 심대한 타격을 줄 정도의 돈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뭐 심대한 타격을 주더라도 이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 그런데 왜 이런 재판 개입을 했는지 이게 의문인 것이죠. 예. 이 알려진 바로는 당시 청와대가 그 일본 기업이 패소를 하면 한일 관계가 악화된다라고 했다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아일보 오늘 분석을 보니까 말이죠. 네네. 1965년에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사실은 일제 강점기 때 고생한 국민들, 이 국민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이런 배상금을 다 퉁쳐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차관을 받아가지고 한일 협정을 맺었단 말이죠. 따라서 한일 협정의 업적과 의미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이 승소 판결이 나는 것에 부정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좀 많은 언론들도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기 나라 국민은 관심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얘기해서. 이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재판에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이기는 것에 대해서 네. 뭐 큰일 나겠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는데. 큰일 나겠다. 네.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취지로. 네. 예. 어쨌든 그 좀 상식적으로 좀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은 김기춘 씨가 증언한 거예요. 검찰 네. 가서. 검찰 가서 김기춘 씨가 증언한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일방적인 주장, 추측이 아니라 김기춘 씨 증언이란 점에서 주목해야 합니다. 한겨레가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살길 찾는 김기춘. 네. 살길 찾는 김기춘. 이게 만약에 자기가 다 덮었으면은 네. 또 형을 오래 살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박근혜 씨가 징용소송 대책을 지시했다라고 검찰 가서 풀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뭐
뭐 부인을 하려고 해도 이미 검찰에서 외교부 압수수색을 통해서 관련 문건을 다 찾아낸 상황이기 때문에 예. 본인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라고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자, 박근혜 씨 이거는 재판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수사 네. 제대로 받아야 돼요. 이거 그냥 어떻게 뭉치려고 하면은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진짜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그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에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습니다. 예. 이 홍일표 의원의 재판이 주목된 이유는 이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 홍일표 의원의 변론 전략을 직접 짜줬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예, 예, 예. 결국 1심에서 어제 1심이 있었는데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기는 했지만 이 재판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홍일표 의원 측이 이 대법원이 짜준 전략을 그대로 변론에 반영했다 이렇게 그래요? 네, MBC가 보도했습니다. 예, 예, 예. 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작성한